사상체질이란 무엇인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체질적 사례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다는 것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시고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2021년 현재 5,182만 명을 넘어섰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많지요. 그런데 이 많은 인구가 생김새도 똑같을까요? 저는 다 다르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생리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예가 있지요. 같은 환경에서 같은 조건에 사는데 음식을 먹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땀을 잘 흘리고요. 어떤 사람은 땀이 잘 안 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쉬운 예가 있지요. 한여름이라도 찬물로 절대 샤워 못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땀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특히 여성분들 가짜 목걸이만 차면 반지만 차면 몸에 뭐가 난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철사를 둘둘둘 둘러매도 괜찮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그냥 생리학적으로 그런 거야. 개인의 환경 차이, 면역 체계 또는 대사작용, 전체적인 메커니즘으로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바로 체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상체질에 관련된 것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정보를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체질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상체질 어디에서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메드 인 차이나일까요? 메드 인 재팬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 겁니다. 때는요, 조선 후기 1900년도 이재마 선생님이 만드신 건데요. 사람은 오장육부의 기운에 따라서 네 체질로 나눈다. 그래서 양인 둘, 음인 둘. 그래서 양인은 태양인과 소양인, 음인은 태음인과 소음인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체질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상인으로 이렇게 이렇게 불려졌었는데요. 이게 생활 철학으로 바뀌고 또 체질에 따라 오장육부의 기운이 다르니 걸리는 병도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상의학이 현재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상체질은요, 4가지 특이성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체질은 100% 유전입니다. 한번 소음인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소음인이고요. 한번 태음인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태음인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태음인이었는데 어른이 돼서 소양인으로 바뀌었어.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질은 유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질에 따른 오장육부의 기운이 다르고요. 크기도 다릅니다. 강약도 다릅니다. 더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요. 한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밥 한 고기 먹고 배부르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공기를 먹고도 아직 배가 고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의 차이, 이게 바로 오장육부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체질에 따라 생리병리 현상도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감기 한번 걸려보는 게 소원이야 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걸렸다 하면 목감기만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요. 꼭 걸렸다 하면 몸살 감기만 걸리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말씀드린 대로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독특한 외모를 갖게 됩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고향이 충남 예산입니다. 근데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예산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저보다 6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10년은 더 젊어 보이고요. 제가 오히려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더 들어 보입니다. 제가 시골에 우리 그 동창회를 가면요.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늙었니? 이런 얘기 합니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늙어 있었어가지고 어른이 돼서 똑같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렇게 사람은 체질에 따라서 피부라든지 피부톤, 머리 스타일 또는 머리숱 이런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체질에 따라 용모사기, 체형 기상 이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타당체질의 세 번째 특징이고요. 자, 네 번째는 바로 기질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 우리나라 직업 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현재 한 15,000개, 이제 2021년 한 2만 개까지 간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많은 직업을 갖고 있는데 다 똑같은 체질이 똑같은 분야에서 일을 할까요? 예를 들면 이과 나온 부모는 우리 아이가 다 의대를 가길 바라고 문과 나온 부모는 우리 아이가 다 법대를 가길 바란다면 직업이 15,000개, 2만 개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을 겁니다. 같은 목표를 두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성과가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과가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 김 과장 너는 잘하는데 박 과장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체질에 따라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잘 못하는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질 따라 기질이 다르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상 체질로 표현되는 네 가지 특성 이외에 제가 아까 오장육부의 기운에 따라 다르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장육부의 기운은 어떨까요? 자, 태양인이라는 체질은요, 유난히 폐가 강하고 간이 약합니다. 그래서 폐대 간소라고 부르지요. 폐가 유난히 좋기 때문에 폐로 오는 질환은 절대 안 온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간이 나쁘니까 무조건 간으로 오는 질병이 온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럴 확률이 높다이지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태양인하고 생긴 것도 반대요. 하는 짓도 반대요가 바로 딱 저처럼 생긴 태음인입니다. 자, 태양인은 간이 약했지요. 반대인이 저는 간이 좋을 수밖에 없겠지요. 자, 저는 또 폐가 약합니다. 저는 솔직히 수영도 할 수가 없고요. 마라톤도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딸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 번도 안 쉬고 정상까지 등산을 할 수가 없는 이유는 바로 제가 호흡이 약한 태음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양인 중에 소양인이라는 체질이 있는데요. 이 체질은 유난히 췌장의 기운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췌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호르몬이라든지 인슐린 분비도 하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영양을 흡수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췌장이 발달되어 있다는 뜻은 무엇이든지 잘 먹고 잘 소화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덩치도 크겠고 성격도 굉장히 창의적이겠지요. 이런 사람이 바로 소양인이고요. 자, 오장육부 기운 중에서 소양인하고 정반대의 장기를 갖고 있는 소음인은요. 신장의 기운이 좋고 췌장의 기운이 약합니다. 자, 소양인처럼 잘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배부르면 숟가락을 딱 놔야 돼요. 한 점 더 먹었다가는 장질환이 올 수밖에 없겠지요. 많이 먹을 수도 없고 많이 먹을 필요도 없는 체질이 바로 소음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지를 못하니까 덩치가 클까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슬림한 체질이 바로 소음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장육부로 표현되는 체질의 특이성이 이렇고요. 자,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어떨까요? 자, 인구의 약 2%, 이재마 선생님도요, 한 10,000명이 사는 한 마을에 태양인이 딱 2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초가 돼서 태양인은 약 2%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현재 태양인이 더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10% 이상을 넘게 유추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태양인이 우리 인구에 많이 차지하지 않다라는 건데요. 자, 태양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난히 목덜미가 발달해 있고요. 하체보다는 상체가 발달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태양인의 모습입니다. 자, 태양인은 머리, 목이 발달했다고 했지요. 자, 맨 위에 신체 기관 중에서 맨 위에가 머리, 목이지요. 자, 소양인은 조금 더 내려와야 되겠지요. 머리, 목 다음에 어딜까요? 바로 어깨하고 가슴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상체가 발달했던 소양인. 아까 제가 오장육부의 기운 중에서 무엇이든지 잘 먹고 잘 소화를 시키는 체질이 바로 소양인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이렇게 덩치도 클 확률이 매우 높고요. 또 덩치가 크지 않더라도 화열이 위로 뻗쳐서 상체가 발달되어 있고 성격이 쾌활한 체질들이 이렇게 소양인 체질에 유난히 많이 있습니다. 자, 태음인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약 40%에서 많게는 50% 유출을 하고 있지요. 자, 태양인은 머리, 목, 소양인은 어깨, 가슴. 태음인은 더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일까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중부지방이라고 하는 배하고 허리입니다. 나는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이야. 심지어는 숨만 쉬어도 살쪄 라고 하는 체질이 바로 태음인인데요. 자, 태음인은 보시다시피 어깨, 가슴, 허리부터 대부분 이렇게 일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태음인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태음인은 이렇게 보수적인 성격에 조금 더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소 눈처럼 꿈뻑거린다 이렇게 기록하고도 있는데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유난히 가정적인 체질, 바로 태음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음인은요, 인구의 약 25에서 30%를 유추하고 있습니다. 태양인은 머리, 목, 소양인은 어깨, 가슴, 태음인은 배. 자, 소음인은 더 내려가야 되겠죠. 바로 아랫배, 생식기, 엉덩이, 허벅지, 그러니까 상체보다는 하체가 발달되어 있고요. 먹는 게 부실하고 또 많이 먹을 수도 없고 많이 먹을 필요도 없는 체질이기 때문에 덩치가 크기보다는 굉장히 왜소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이미지는 귀엽고 깜찍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지요. 하지만 소음인의 가장 큰 단점은 몸이 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손발이 차다 못해 저린다라고 하는 체질들을 보면 대부분 소음인들이 많고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정말 힘들어서 따뜻한 남쪽 나라에 갔다 오고 싶다라고 하는 체질도 역시 소음인들에 많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체질의 특이성을 알아봤는데요. 이 네 가지의 특성 중에서 활동성을 가장 많이 하고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 뛰어난 소양인들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소양인들을 부르는 별명이 있는데요. 소양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오지랖의 달인이요, 호기심 천국이요, 폼생 폼사요 이렇게 부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소양인들은 양의 기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에 있고요. 인문학보다는 예능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친구들이 소양인에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방송이나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대부분 소양인들이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인들은 대부분 예능 프로그램에 많고요. 특히 소양인하고 정반대의 체질을 갖고 있는 소음인들은 인문학 코스에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뉴스 진행을 보셔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강호동 씨는 소양인이거든요. 소양인인 강호동 씨가 뉴스 진행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또 대표적인 소음인은 손석희 씨인데요. 손석희 씨가 강호동 씨처럼 예능 프로그램을 그렇게 재미있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체질에 따른 기질도 직업이 선택되고요. 그 직업에 따라서 성과 또는 업무 유출, 업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체질에 따른
이런 기질적 특이성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우민은 무엇이든지 잘 먹고 잘 소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태우민은 유난히 식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별명이 바로 음식물 처리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맛이 없다라는 표현이 왜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저는 무엇이든지 잘 먹고 또 잘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태우민은요, 유난히 땀이 많습니다. 오히려 땀이 안 나는 태우민은 중병이라고 했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했는데요. 태우민이 땀 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땀 나도록 열심히 운동하시고 또 일상에서 땀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음인은요, 장질환이 있는 게 특성입니다. 손발이 차고 또 온몸이 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함께 또는 무엇이든지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면역을 지켜줄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을 선택해서 섭취하는 방법이 소음인의 건강 백세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질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혹자는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모던 시대에 사상체질이 그렇게 중요할까? 그냥 내가 땡기는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닐까? 예,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자, 사람은 체질 따라 오장육부의 기운이 따라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오장육부의 기운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기보다는 내 체질에 맞는 것, 그리고 내 체질에 맞는 음식, 내 체질에 맞는 일, 이런 거를 조금 더 찾아서 내 거화 한다면 여러분들이 체질을 그렇게 배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또 내 생활 속에 있는 사상 체질로 쉽게 이렇게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또 체질에 대한 특이성이 바로 체질 궁합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떤 체질하고 살았을 때 어떠한 더 효과를 갖고 부부애를 갖고 살 수 있을까? 다양한 연예인들 사례가 있지만 제가 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며칠 만에 헤어졌다는 등 또 몇십 년 동안 오래 함께 살았다는 등 다양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체질적 궁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예를 들면요. 소양인과 태양인은 화열이 심해서 임신이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떤 논문에 보면은 소양인 체질이 27살이 넘어서 결혼하면 불임의 확률이 48%라는 임상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체질하고 결혼을 해서 몇 살 때 아이를 갖고 출산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체질별로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질적 궁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임신이 잘 되기로 유명한 소음인 체질은요, 손만 잡아도 임신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임신의 왕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소양인은 그렇다, 소음인은 이렇다, 이렇게 넓은 의미로 유추할 뿐이지 개인차를 들여다보면 소양인이라고 해서 40이 넘어도 임신하는 사람이 많고요. 소음인 중에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양인은 이렇다, 음인은 이렇다, 이게 많은 임상과 또는 논문, 학문으로도 밝혀졌는데요. 이렇게 체질적 특이성을 알 수가 있다면 속궁합을 맞춘다든지 부부애를 맞춘다든지 또는 자녀 교육을 또는 자녀 성장을 또는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직업론에 대해서도 체질로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로 액세서리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이렇게 풀 세팅으로 차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그런 거 차는 게 귀찮기도 하지만 그런 걸 차면 몸에 뭐가 난다는 둥, 가렵다는 둥,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이게 다 체질적 면역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질을 알고 체질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맞추신다면 조금 더 유익하고 내 건강에 맞는 건강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